고민이 있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 나가자마자 기사에 선거철만 되면 자꾸 기아차 가지고 흔든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기자님께 박수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게 해주신 덕분에 여기저기서 문의가 와가지고요. 오늘 굉장히 귀한 분들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아자동차는 이제 광주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자동차 내적인 어떤 필요의 위기입니다. 노후 어떤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도 있지만 동시에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의 전환, 어떤 그런 내적 필요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의 필요입니다. 적어도 향후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광주 도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금 광주 도심 복판에 대단히 큰 평수 25만 평 기아자동차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도시로서의 광주를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기아자동차 이전과 관련된 고민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도출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세계적인 일종의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위기에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2030년이면 이미 독일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있고 35년이면 유럽연합은 아예 전체가 내연기관차의 생산 판매 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 중심의 우리 기아차가 어떻게 어떤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대전환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어떤 기아차의 내부 또 도시의 재구조화 그다음에 세계적인 대전환 이 3대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쯤이면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아 가족들은 물론이고 노사의 이 어떤 동의와 합의를 넘어서서 대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미래차 산단 국가산단이 지정되고 또 거기에 그 완성차 또는 그 어떤 모빌리티의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래서 향후 10년 미래의 재설계를 하는데 어떤 기여해보고자 이런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일단 귀한 분을 모셨는데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분야에 최적화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시는 그 발제 토론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가 이번 정책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의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세 분 먼저 소개하고 진행상 먼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고 사진 찍고 발제를 또 PT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동해서 PT 발제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자동차 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공장 이전 추진 기본. 아까 폰트가 깨져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아마 폰트가 깨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장 이전 추진 기본 방향을 보면 친환경,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중장기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뭐 기아 공장 이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광주 공장 이전은 지금 말씀드린 계속해서 친환경 자율주행 쪽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현 공장 부지가 이제 매각 그리고 신공장 건설 병행을 통한 뭐 생산 중단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양쪽에서 그러니까 병행을 해라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이 공장에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를 문을 닫고 그걸 그동안에 생산이 중단되고 공장을 뭐 2년 동안 지으면서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공장 이전에 대한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노후 공장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디지털 공장이 안 되면은 또 전동화를 할 수 없는 공장이 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생산은 필연적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존의 공장이 투자하는 비용과 또 새로운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하는 비용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동안의 해외 사례를 볼 적에는 신규 공장들이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또 도시 미래상도 봐야 됩니다. 주변 지역 개발을 또 고려해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친환경 도시 공간들이 조성돼야 되는, 그리고 거기엔 또 주거단지, 뭐 지금 이런 공장들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그 지역에 새로운 또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들이 마련이 된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결 과제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부지 관련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토지용도 변경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는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부지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의 공장은 한 36만 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전하는 공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뭐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확한 평가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시에 또 이거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돈의 싸움이 났다 이러는데 각국 정부가 산업 정책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을 질 적에는 보조금을 못 주게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배터리 공장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을 줍니다. 그것도 막대하게 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천억, 수조까지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미래차 특별법이라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은 또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뭐 기타 해결 과제로서는 결과적으로 뭐 생산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 부지 개발과 신공장 건설의 병행 추진됨으로써 이에 따른 또 자금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자금 수요가 날 때 이것을 이제 정부, 중앙정부, 지자체 또 민간이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장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그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입니다. 과거에 1990년대 하반기에 기아자동차의 과거에 그때는 소아리 공장이었습니다. 지금 광명 공장이죠. 그 이전이 본래 전라남도 여천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주 여건을 보거나 그 당시에 뭐 여천은 매립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취소가 됐죠. 확정이 되고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근로자들과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또 벽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의 과거 사례입니다. 최근에 쌍용차 평택 공장 이전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은 환경입니다. 여기도 약 2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평택시 내에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게 개발이, 환경 문제, 부지. 또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지금 광주는 아까 산단이 지정이 돼 있어서 입지가 확정이 됐지만 평택시 내는 아직 부지가 또 미위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전 비용 등입니다. 솔직히 뭐 쌍용차 과거의 쌍용차는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팔고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산이 중단이 되니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한 28년 굉장히 그러니까 긴 숨을 가지고 가는 게 보통 자동차 공장도 이 자동차 생산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한 라이프 사이클이 5년에서 한 7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쌍용차가 28년경에 실현한다면 현재부터 그래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이제 지정이 됐고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은 최소한 5년 정도의 그러한 논의 기간,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광주 공장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 근로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만 해도 약 직접 고용이 한 7,8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뭐 정주 여건 문제, 교육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공급업체는 이전 지역 거리 관계상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외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내부에 있고 아직까지 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무리 경기도래도 지금 이전 부지에는 이런 교통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통근버스나 이런 거를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또 가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환경영향 평가, 개발이익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해관계자들 간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또 이렇게 논쟁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대안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제를 저희들이 빠져나가는데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대안이야.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바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없어지죠. 이미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뭐 해외에 지금 AGV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이동을 해가면서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이런 다양한 차들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대차가 싱가포르에서 연구하는 그런 셀 생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재교육 훈련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보시면 여기 한 너댓 명이 한 대씩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이 앞으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그 공정 라인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울산 전기차 공장도 내부에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디지털 공장화가 될 겁니다. 큰 무리가 없이 15만 대에서 20만 대 지금 규모로 좀 짓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 성장이 뭐냐? 결국 친환경 에너지로 친환경 공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해서 친환경 판매 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뭐 비근한 예로서는 클러스터 사례입니다. 기아 자동차 멕시코 공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성차 거의 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집적화의 효과라는 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산단에서 앞으로 100만 평 산단에서 이러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뭐 기아차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부지까지 여의 부지까지 수백만 평을 줍니다. 땅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00만 평 정도의 이러한 시스템들이 들어가야만 이러한 다양한 자동차들이 아마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또 과제로서는 전장 부품 기업들의 유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 전환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기아자동차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근로자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나왔지만 광주 전체 제조업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 이 비중이 48%이기 때문에요. 기아차 문제와 관련된 전체 산업 구조 재편은 물론이고 기아차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아무리 지금 뭐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싶습니다. 협력업체가 160개사고 또 고용이 15,000명 이상, 매출이 14조 5천억을 지금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심 복판에 있는 방금 발제 들으셨겠지만 어떤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어떤 전환을 위해서도 지금 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는 발제 보면서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 혁신 역량과 효율성 그 대목에서 전문 인력 부분이에요. 인천은 1,300명 맞지요? 1,030명. 광주는 1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전을 넘어서서 그런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된 또 이렇게 이 도시 여러 가지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이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 재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은 세 분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이 정책 토론에 공동 주관이자 다 준비해 주신 인사 말씀이라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박수기 우리 광역시의원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대신 토론은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입니다. 우리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정환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대단한 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미래차 산업하고 기아차 광주 공장 이전에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들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발표한 내용하고 같은 방향이고 첫 번째는 이제 기아차 공장 이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아차 공장 이전 말고 다른 또 하나가 있죠. 우리 GGM 글로벌 모터스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광주는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또는 기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지정받았고 그다음에 소부장 그 산단 조성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기아차 강주 공장 이전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주 시민들은 이제 그 기아차 강주 공장 이전에 대해서 다들 환영을 하고 또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아차 강주 공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하고 당위성은 많이 언급되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강주의 입장인 거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일지 우리는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완성차 판매 글로벌 탑3에 들어갔습니다. 1위가 토요타고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680만 대를 판매한 기아차입니다. 그 현대차입니다. 현대그룹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7.9%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올 초 그 판매 예상을 발표한 걸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9.7% 정도 더 판매를 할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생산이라든지 공장 투자를 위해서 계속 그 장기적인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모색을 할 텐데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글로벌 투자를 위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할 거고 그 안에서 강주 기아차가 이전을 했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미래 전략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래차도 당연히 그룹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보겠죠.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릴 때 저희 첫 번째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계속 기아차 강주 이전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는 필요한 거는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이런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강주 공장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할 때에 지자체나 그 기관들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뭐 최소 못해도 TF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그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정량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또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투자 유치 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그런 대응들을 할 수 있는 실무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기관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미래차 국가산단의 발전을 위해서 GM이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어쨌든 뭐 이전에도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비슷한 부류의 의견들이나 또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주위에 전문으로 주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제가 또 생각을 했을 때 글로벌 모터스가 가야 될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립 생산 전문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생산선하고 품질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조립 생산 전문 위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이제 높이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의 물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고 규모를 확장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문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제 다른 제조업체의 뭐 애플카라든지 또는 뭐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차량 그리고 앞서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 생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생산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모델을 생산을 필요로 하는 이제 전기 자동차 업체라든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업체들이 이제 그 GM을 통해서 또 생산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글로벌 모터스의 이제 그 규모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어쨌든
미래차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에너지,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자료에서도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제조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 사업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좀 생각해 보면 당장에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V2G 사업, 그 다음에 재사용 배터리 사업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연계를 해서 지금 소부장 그 조성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그러니까 기획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GJM에서 또 다른 이 그 신사업들을 좀 연계를 해서 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 강주 기아차 공장 이전을 위한 이 지자체 기관의 적극적이고 실무적인 사업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근데 또 다른 거는 이제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지금 그 대표 그 임원진이 바뀌고 더 그 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그 방향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전문 생산 위탁 업체로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이제 그 신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환 교수님 그 토론안 중에 시민들은 기아차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또 도심 복판에 기아차가 그 안정적인 그 합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동의할 텐데 시민들은 현대차 그룹도 같은 생각일까요? 이거는 현대차를 모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이왕 원장님 요 관련 분야에 그래서 최고 전문가시니까 보통 통상 이런 경우에 실제 이전 주체인 이 현대차 그룹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뇌피셜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으로서는 비용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와 같이 또 노사관계에 뭐 영향을 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할 건데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좀 그래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돼서 아마 TFT는 만들어서 해야 될 거가 거기에는 또 현대차나 기아차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에다 그럼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왜냐하면 요즘에 통상 환경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좀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게 약간 불리한 면은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제는 또 하나가 그렇다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아까 이것을 개조하는 게 나을 거냐, 아예 새롭게 이전해서 새로 짓는 게 나을 거냐, 그걸 또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아까 저도 클러스터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아 자동차만 그냥 덜렁 혼자 이전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주요한 뭐 관계사들 모듈이나 이러한 핵심 부품 업체들이 같이 직접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봐야 되겠고 뭐 물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 물류에 있어서의 유리한 점 뭐 당연히 이전하는 게 물류 쪽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기업도 요즘에 다 그렇죠. 인센티브를 얼마들 받을 수 있겠냐. 근데 만약에 디스인센티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것들은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다들 지금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이 디스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할 그 의지가 전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전체 세계 뭐 생산 규모가 마지막으로 보면 바뀝니다. 그럼 생산의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기존 공장들이 생산의 유연성을 갖기는 어려워요.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완전히 공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품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미래차로.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정들은 아직 그 변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새로운 유연적인 공정을 가질 수 있는 또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게 나냐, 이걸 개조하는 게 나냐 이런 건데 현재 뭐 외국의 사례로 봐서는 또 새로운 공정들을 새로 구축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면에서의 저희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갖고 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한 현대차가 진짜 뭐 소리 공장을 이전할 때도 엄청난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도 합의를 받고 그걸 또 뭐 그 당시에 전라남도하고 합의를 받아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또 그거를 철회할 때도 엄청난 보고서 썼습니다.
뭐 저도 그때 인물을 봤지만 뭐 거의 1년 동안 연구를 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랬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TFT가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정도 작업 갖고는 안 될 거고요. 적어도 뭐 2, 3년 정도 보고서를 또 만들어 놓고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보완을 해나가면서 첫 번째로서는 기아자동차 이해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기아자동차 어떻게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의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한 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우리가 그냥 공급자적으로 자 우리 땅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엔 긴 숨을 가지고 그러한 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전달이 돼야 될 겁니다.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뭐 현대그룹의 최고 경영자들한테 자 우리가 이러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대차가 여기를 이렇게 많이 이전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점이 아니라 이러한 점은 근데 뭐 아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건 이러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제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토론입니다. 우리 그린카진흥원 우리 김동모 원장님 모시고 토론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께서 조금 허락을 해주시면 좀 일어나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게 의자가 너무 푹 꽂어 있어가지고요. 좀 힘이 듭니다. 허락에 감사합니다. 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의견이 틀립니다. 오랜 세월 7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에서 입사를 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판매 업무를 약 한 20여 년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룹의 기획조정실 쪽에 가서 근무를 해서 중국에 나가서 한 4년 반 가까이 또 근무를 하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이제 기조실의 업무를 보고 최고 경영진 바로 옆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들 아마 관심 있게끔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각별히 저는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광주의 미래차에 관련된 그린카의 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새겨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토론하시는 분이나 발제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 입장으로서는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기아자동차의 내부나 현대자동차의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그분이 약 34, 5년 이상을 근무를 했던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여러분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간에 좋은 얘기가 소통이 되고 공유를 해서 저희 광주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에 관련된 100만 평은 그 이상의 약 한 150만 평, 160만 평 이상의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 처음에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기아자동차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 속에 속뜻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저희가 일반 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 근무를 할 때 3번에 걸쳐서 광주에서 기아자동차 이전에 대한 얘기를 있었습니다. 광양으로 옮기니 전라남도 쪽으로 옮기니 있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15년, 18년 됐네요. 그런 과정에서 광주의 48%라는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전라남도로 기아차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노사 문제를 떠나서 이전 자체가 세수하고 연결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로 되고 나서부터는 광산군 자체가 지금에는 광산구로 다 편입이 돼서 어마어마한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 동안에 기아자동차가 약 62만 대 정도의 생산을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등대교가 잘못하다가는 자동차의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심하게 교통 유발을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를 만들다 보면은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조립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그걸 용어로 서열납품이라고 그럽니다. 줄 서서 계속 따라가서 붙여서 부품이 피딩이 돼야 되는데 이 부품이 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죠. 예. 그게 어등대교 위에 있고 교통체증이 생겨서 자동차가 막혀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 올리는 피치라고 그럽니다. 이 피치를 공피치로 돌리고 또 다시 또 부품을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공장보다는 맨아워 손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전 세계에 기아자동차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의 로고도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광주시를 대표하는 자동차 공장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입장이라면 보여주는 이미지도 좋아지겠고 품질 관리도 잘하고 그 속에서 여러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계들, 장비들 이런 부분도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고 가운데가 약 8차선 도로가 생겨서 물류의 흐름도 예쁘지 않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인데 최근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3공장에 해당되는 것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 비용만 약 7천억에서 8천억 들어가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스타트된 겁니다. 해외에서도 공장을 하나 짓는데 30만 대 볼륨의 공장이 1조가 들어가거든요. 광주에서 공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 1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 이항구 박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새로 공장을 짓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산단 100만 평에 저희가 광주가 기아자동차가 혹여나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100만 평 쪽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미래산단 100만 평을 결국은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기아자동차에서 쳐다보는 공장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 현재는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만은 정몽구 회장 이후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계시거든요. 정몽구 회장께서 열심히 공장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생산 볼륨을 했을 때는 800만 대가 넘어 900만 대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기 때문에 러시아 공장도 스탑돼 버렸죠. 그 이후에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군사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현대기아 공장들이 지금은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600만 대, 700만 대 해당되는 숫자로 점점 줄다 보니까 이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현대차 해당되는 부분은 싱가포르에도 전기차 공장을 짓죠. 인도네시아도 지었죠. 이제 태국에도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생산 볼륨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을 하면서 바잉 파워가 생겨야 되거든요. 구매 숫자가 1000만 대짜리 해당되는 구매를 할 때 단가는 100원이 된다면 600만 대 생산을 하게 되면 100원짜리가 180원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생산 볼륨이 필요한 자동차 회사로서 이미 현대기아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로 거듭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든 국내든 생산 공장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소화리 공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이상 옆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화성 공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매스 프로덕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주문제 생산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 그런 목적에 맞게끔 샤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이름을 요즘은 PBV라고 그럽니다. PBV 생산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화성해서 짓기로, 그것도 전기차 라인이 기본 라인이 됩니다. 그걸 하기로 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개념에 해당되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미래 자율주행차나 이제 앞으로 미래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아자동차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광천동에 있는 26만 평의 1,2,3공장이 아닌 새로운 곳에다가 기아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전기차 생산단지 내지는 미래차 생산단지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앞으로 저희가 광주시하고 긴밀하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공장을 폐쇄를 시키고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죠. 전 저대로 어느 정도 가게끔 만들고 새롭게 하다 보면은 기아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새로운 돈이 들어가죠. 결국 돈을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표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어떤 그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차를 뭘로 할까 하는 걸 한다 치면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공유화는 어떻게 할까?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떻게 할까? 무슨 차종을 만들까? 그 차의 단가는 얼마 정도짜리를 우리가 만들면 맞을까? 이걸 내수로만 할까? 수출로만 할까? 이 생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종에 해당되는 적절하게 배분은 어떻게 할까? 물류나 개발에 해당되는 분석은 어떻게 끌고 나갈까?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제조업체들하고의 경쟁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끌고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은 판매든 마케팅이든 재무든 R&D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또 생산 기술적으로만 따지면 설계는 어디서 할까? 구축 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설정을 해서 끌고 나갈까? 그다음에 자금에 해당되는 조달 방안은 그룹 전체로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장비나 시설의 규모는 어떤 스타일로 끌고 나갈까? 50년을 내다보고 할까? 100년을 내다보고 할 건가? 컨소시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열사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러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이 걸린 이후에 종합적으로 CEO가 판단을 해서 그룹 전체에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을 대표이사들 다 모셔놓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과연 적절한 투자일 거냐 아닐 거냐 할 때 전 세계 현대나 기아자동차에 투자를 하는 투자업체들이 다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IR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공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할 때까지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 팩타들에 대한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현재 100만 평에 해당되는 땅값이 나와 있지도 않고 저기에다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건가에 해당되는 확실한 부분에 대한 건 나와 있지도 않고 언제 착공을 할 수가 있는지 땅에 대한 효율성에 해당되는 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제로 기업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는 약 한 45만 평밖에 못 씁니다. 나머지는 공공부지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기아자동차에다가 옮기는데 몇 평이나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본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필요한 광천동에 26만 평에다가 관련되는 위아, 모비스, 관련되는 계열사들이 다 그 옆에 붙게 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아마 6, 70만 평 필요하다 할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업에서는 돈과 시간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끔 어떤 차종을 개발해서 해야만 될 것이냐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 치면 의견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토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얘기할 때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지나서 이러한 팩타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릴 건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런 미팅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소통을 하는 거는 저는 오늘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에 저도 만약에 현대기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토론자 입장이보다는 제가 거기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소상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여기서 현재 그린카시는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을 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선명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동무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에 여러 현안들이 있죠. 어쩌면 뭐 군공항 이전 문제, 또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여러 이전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있지만 인재사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아직도 해법이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아마 기아 문제도 그런 다양한 그 현안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 오늘 공동 주관해 주신 우리 박수기 의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앞서 여러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좋은 말씀들과 방향들이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들도 말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앞서 말씀 나왔듯이 광주에서 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한 24년, 20년이 넘어가는 어떤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공장 시설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이유로 기아 자동차 이전 문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만 또 이제 지금 시기 왜 이게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통 문제에 대한 건데 방금 김동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광주의 도시 한복판에 지금 이제 기아차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도요. 부품 업체들이 밀집돼 있고 향후에 더욱 그 결집돼가는 부지의 긴밀성에서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광주 도시계획 관련돼서 최근에 이 신세계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지금 계획이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처음에 뒤에 이제 이마트 확장을 계획했다가 지금 이제 신세계백화점과 금호 유스케어 해가지고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대규모 이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추진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복잡한 시점인데 그 주변에 가까이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에 어쨌든 신세계의 어떤 그룹의 계획에 의하면 최대 규모의 백화점 쇼핑단지를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야기될 교통 문제나 상당히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염려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런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차 국가산단에 대한 활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나왔습니다만 광주가 어쨌든 이번에 100만 평에 해당되는 국가산단을 유치했는데요. 광주는 이제 크게 투축을 하면 산업 분야 투축을 하면 인공지능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는 이제 미래차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당연히 이 앞으로의 이 국가산단 미래차 산단에 대한 방향은 친환경 자동차의 재단이 될 것이고요. 광주 산업구조 역시 이런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집행이 되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아 자동차의 국가산단 이전은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광주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염려도 있습니다. 광주가 가진 여러 가지 뭐 자산들을 또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 또 왜 정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방금 뭐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중요성도 생각하면 특히나 또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한 상황에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최소한 이걸 불을 지피고 행정에서 뭔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고 행정의 한마디는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 수기 과정을 충분히 먼저 거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차 국가산단을 지정받았습니다만 광주시가 이 미래차 국가산단을 어떤 컨텐츠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논의 시작 단계에서 이 국가산단 안에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발전 전략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래차 국가산단 활용에서 이 광주에 이제 이 지금까지는 내연차 중심의 광주가 생산기지였다면 국가산단 내에 기아차를 나중에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그 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광주의 어떤 그 발전의 준비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현재 내연차 생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아나 현대 뭐 그런 데에서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광주에서 조금 더 준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강진 시장님께서도 올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규 산단 조성과 여러 가지 협력사 이전 그리고 산업 집적화 이런 것들이 꿈일지 모르지만 준비하면 내일의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광주 미래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미래차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변수가 없었으면 이 논의 뭐 지지부진했을 겁니다. 이전에 했던 논의의 재판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계기에 새로운 구상들을 해보자는 취지고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에서 특히 정치 영역에서 화두를 던지고 시민들의 집단 의사를 수렴해서 도시 설계와 관련된 재구조화 과정에서 이 기아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 논의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자들 중에 오늘 발제자 원장님도 계시고 또 토론자들도 계시니까 또 광주시의 우리 그린카 진흥원 원장님이시고 또 시의 의원님도 계시니까요. 논의의 주제를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좀 평상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출신 장성수입니다. 저는 화정 3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광주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현안들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능력 있는 내년도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게 됐는데요.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아자동차 이전, 이건 아주 쉽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아주 어려운데요. 저는 아주 쉽다고 보거든요. 광주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차 산업단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부지하고는 땅값이 천지차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우리 행정이 경상도
정치권, 행정처럼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내면은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광주 전남 쪽은 정치권과 행정이 너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행정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거기는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 여러분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요. 대구 군공항은 착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대구는요, 원래 대구도 우리 광주 군공항처럼 대구 공항, 민간 공항이 군 공항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공항 이전은 국토부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군 공항은 국방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민간 공항은 민간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을 이전할 때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그 주변에 뭐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그 주변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전은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고 옮기고자 하는 광주시에서 비행장을 지어주고 여기 지금 전투비행장 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광주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통합 이전으로 무한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한평 쪽은요,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농간인데요, 한평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한공항이 있기 때문에요. 무한공항 인접에 한평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평으로 간다면 군공항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주 재정 여건으로 도저히 이전을 추진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가 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하려면요, 내년에 정치권 가신 분들이 광주, 무안, 통합 그런 어떤 특별 법을 기존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 이전법은 폐쇄를 하고 신공항 법을 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아까 우리 김동모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라든지 모든 인프라라든지 예를 들어 생산에서 유통 문제라든지 여기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 시범 케이스가 아까 GGM, 글로벌 모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맞춰서 광주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50%를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50%는 간접적으로 간접 방식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간접으로 지원한 것이 뭐냐? 평생 주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 시설을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설치해 가지고 무료로 육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시립병원 내지 국가병원을 건립해서
의료 혜택을 아주 저렴하게 지금 보시면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빅그린 산단에 우리 광주권에 입주한 기업에는 그런 혜택을 제공해줘가지고 간접적으로 50%로 해서 인건비를 100%로 맞춰준 것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글로벌 모터스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은 아까 간접 지원에 따른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 인프라를 전혀 깔지 않고 GGM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일단은 인건비는 낮지 간접적으로 지원은 안 해주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임시 방편으로 어쩌냐, 한 달에 3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아 문제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문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래 국가산단 조성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아니면은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를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일자리 정책 주거단지를 저는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 주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빅그린 산단에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 국장님 정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 6년 됐습니다. 와, 더 오래돼 버렸네요. 제가 명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역시 광주 공직자들은 다르다 싶습니다. 정년한 지, 퇴직하신 지 6년 됐는데 웅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전체 현장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고. 다만 오늘 저희들이 이제 미래차 산단과 기아차 문제로 조금 한정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GGM이나 공항 이전 논의, 그런데 아마 지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기 의원님 계시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본래의 광주형 일자리와 현재 광주형 일자리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웅변 잘 들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부터 이러시더니 퇴직하시고도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게 이제 토론자로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을 좀 한 분 정도 초청해 주셨으면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현재 에코바이크라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몫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통수송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 좀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기아까지 고민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랑가 모르는데 기아라는 특정 업체가 아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탄소 국경세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만큼 탄소를 배출했는가, 이걸 가지고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 못하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우리는 과연 광주에서 뭐 미래차 산단으로 갈지 안 갈지 그걸 놔두고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가라는 부분인 겁니다. 많게는 30%까지 본다는 거고
원청을 포함한 하청 기업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스콥 3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탄소 배출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아에 납품하는 회사들까지도 다 본다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보느냐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동수단이 뭔가 여기까지를 본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탄소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매력까지도 아까 이제 우리 김동모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게끔 만들려면 그런 매력적인 뭐가가 있어야 갈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저는 순간 좀 들었었던 거고요. 광주에 이렇게 60여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행정도 마찬가지, 정치권도 마찬가지 이를 활용해서 뭔가의 부가적인 산업을 이끌어내 보려고 했었던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컨벤션 센터를 활용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뭔가의 특화 전시회가 있어 봤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전시회를 갔다 온다, 유럽의 자동차 전시회 갔다 온다 이러는데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자동차만 컨셉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광주에 기아나 GG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계해서 못 풀어봤던 부분들 이런 고민들은 스스로 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이 즈음에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또 자동차도 안 타는 놈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도 이제 자전거 포기하고 자동차 탈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자전거만을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렇게 떠들기 때문에 앞으로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왜 판을 벌려놓고 풀어먹지를 못하는가라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된 것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앞서 우리 호남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운행하는 과정까지 고민을 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폐기까지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자동차에 관심 있다고 하면 광주하고 고민을 같이 풀어봐라 하게끔 되는 뭔가의 메리트를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제 개념에서 봤을 때 이동수단의 생애주기별 클러스터를 좀 형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동수단이잖아요. 어찌됐건 자동차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탄생해서 끝나는 지점까지의 생애주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로 보면 운행의 과정이 아까 V2G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튜닝 산업이라고 있어요. 튜닝 들어보시면 자동차를 이쁘게 꾸미고 뭐하고 하는 거죠. 이런 세계 대회도 있어요. 그런 전시회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튜닝 이야기만 하면 썬팅 이야기 했었고 이상하게 큰 소리 들리는 자동차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문화도시와 연계된 튜닝의 감각적 제시, 광주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K-팝 하는 것처럼 K-튜닝 이런 것들의 중점을 광주가 하는데 왜 광주여야 되느냐? 광주는 문화 중심 도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기아차를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옮긴다 만다 이런 고민을
이제 장기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발빠르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 문화 복합적인 튜닝이라든지 생애 주기별 클러스터를 형성해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기아에게 뭔가의 매력적이니까 일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던져줘야 되는데 우린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제가 뭐 자리가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오늘 한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요. 시민이 그 도시 재구조화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이런 공론장들이 자꾸 벌어져야 됩니다. 소수 엘리트 몇 명의 의사 독점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그러다 보니 시민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갈등이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언론에서 철만 되면 기아차냐 이런 얘기 나오길래 야 이게 철만 되면 나와야 될 의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의 10년, 30년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렇게 참석자 발언 이렇게 요청하니까 우리 장성수 국장님도 그렇고 김광훈 센터장님입니까? 말씀도 그렇고 말씀하시니까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하는 우리 김동무 원장님이 지금 얼마나 박수를 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민 한 명 한 명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방치하고 회피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관여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 광주 공동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 하셨던 우리 이양 원장님 말씀 듣고 또 토론자 분들 부족한 말씀 하나씩 보태서 본래 저희들이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고사성어에도 우공이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하면은 뭐 못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토론을 계속 해왔지만 과거부터요. 계속해서 이런 토론이 필요한다고도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GGM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저희도 평가합니다. 제가 평가를 합니다. 상세형 일자리 전체 자동차에서는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 올해 평가를 했고요. 그때 아마 절반의 성공은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도 또 평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게 모빌리티 생태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볼 때는 기존에 단순한 공장 짓고 그 주변에다가 부품업체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서비스도 튜닝도 서비스거든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복합공단이라고도 그럽니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복합 공간에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공간까지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도 있고 전문가가 아주 대거로 동원돼야 됩니다. 그 동안에 했던 뭐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 이거보다도 더 많은 전문가가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공장 레이아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혹시 여기서 저도 뭐 몇 번을 가봤지만 공장도 완전히 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 친화적인 이런 공장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공장이 그 BMW 라이프지히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전기차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i3는 생산을 안 하고 A9만 하는데 거기는 생산 라인하고 사무직하고 같이 공장 안에 들어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로봇이 몇 대가 없습니다. 왜? 다 친환경 소재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도 못했던 생산직과 사무직이 분리되는 공간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사무직 위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는 진짜 아리백이 다 됩니다. 풍력 발전기 5기로 전 공장이 되고 거기서 다니고 있는 뭐 지게차는 전부 수소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근데 그것도 가시면은 아마 가보면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줍니다. 자기네들이 시작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무거울 정도로 책이 두꺼운데 그 정도로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급차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는 친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저도 논의에는 많이 참여를 해왔지만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광주시에서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저는 또 통째로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뭐 3공장은 지금 개조를 한다. 그럼 2공장, 1공장은 어떻게 할 건가? 순차적으로 뭐 2공장을 새로운 산단에 옮겨갖고 그쪽에 앵커 시설로 해서 협력업체 들어오고 또 1공장에 옮겨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게 모빌리티 생태계를 그 산단에다 어떻게 조성할 건가? 이것도 계획들이 하루종일 나와야 될 겁니다. 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정환 교수님, 네, 말씀 보태 주십시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주가 미래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갖지 않는 유리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래차 국가산단이 지정됐고 소부장 사업, 조성 사업도 지정이 됐고 그리고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개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회와 유리한 조건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강주의 먹거리가 지속 가능한 그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수록 그 시작은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또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관계된 분들 그다음에 시민들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호남대 이정환 교수님이 임용 이후에 곧바로 학부장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공학부.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전문가로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훈 원장님 말씀 보태 주십시오. 제가 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애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저희 시골 집이 녹동에 좀 가까운 도덕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제 집이 있어서 내려올 때 보면 제일 먼저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청남대입니다. 청남대를 가면 사시사철 풍광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들의 남쪽 청와대라고 그래서 청남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 대통령들 길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 대통령들이. 구경을 보면은 참 사시사철 몰려드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 꼭 간다는 게 있는데 전주인데 전주에 뭐 여러 군데 봐야 좀 그렇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내장산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갈까? 이 장성 분기점에서 어디를 놀러 가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목포를 가면은 목포에서 진도까지 들어가서 이제 뭐 결국 가봐야 솔비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진도로 가면은 그 참 주거가 좀 그래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나와서 어디를 가버리냐면 보성으로 해서 순천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또 한 팀은 어디를 가냐면 광주로 안 들어와요. 여기서 담양으로 갑니다. 중록원이다, 소세원이다, 뭐 그 죽방거리다부터 시작해서 쭉 구경을 하고 거기서 쭉 해서 구례 화엄사를 거쳐하고 저 남해로 빠져버리거든요. 가운데 광주만 이게 섬이 돼버린 거죠. 왜 이럴까? 사람들이 놀러 올 만한 테마파크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광주에 자동차 디즈니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많은 큰 건물들이나 조금 전에 기아차 이전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광주에 있는 도심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외곽으로 빼내고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충분하게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이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이라는 것을 국토부로 들어받았습니다. 이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집어넣을 때 광주 시민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 전에는 이게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제가 광주 지역 내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올라오면서 저희 누나들이 광주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서석국민학교를 한 달 반 다니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서석국민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애양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뭔가 이렇게 발전되고 서울의 영등포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광주도 틀림없이 이 길로 갈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가면 지금은 완전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시작을 해갖고 전부 인터넷 해당되는 도시로 영등포, 물레동 일대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광주도 그렇게 변화를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아차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이 시기에 맞게끔 얘기들을 하실 것 같구나.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좀 따라 나가고 그래 하면은 도시가 비면 한번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진짜 다 광주를 좀 놀러 가보자. 요즘 여수 놀러 가는 거 보면 괜히 샘나요. 예, 그런 느낌으로서 이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생각을 하고 강기영 시장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런 토론에 가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발제하고 그냥 관객이 딱 하고.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기분 좋은 토론회입니다. 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뵙고 진솔한 말씀도 듣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공동 주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다 섭외까지 다 담당하고 하셨던 우리 박수기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구대의회에 들어와서 이 주제에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토론회입니다. 네,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좋은 말씀들 듣길 정말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수기 과정, 논의의 장들 앞으로 많이 만들고 함께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보통 이런 선거철 앞두고 하는 행사면 다 아시겠지만 사진 찍기 좋고 보기 좋으라고 다 조직 동원합니다. 영끌 모아서 여기저기 오라고.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SNS에 공지하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꼭꼭 자리 채워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차 이전이 시민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지금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광주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만 갖고 있는 분야가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아는데 뒤에 공화국의 공화주의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화주의는 과거에 박정희 때 공화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나 써먹었던 얘기인데 사실은 공화주의는 국가를 공공선을 실현하는 공적 기구라고 인정하고 그 국가의 공공 실현하는 행위에 시민의 참여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그 공화주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기에게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홈플러스에서 공짜로 물건 준다 하면 수천 명이 모이지만 한 도시의 설계를 위해 공적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몇몇의 정치권 인사들과 엘리트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시민들은 그게 집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 달라짐의 표상으로서 광주가 그런 공화주의가 회복돼서 참여,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참여에 대해서 보상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책 결정과 행정의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이 가장 정의롭게 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아자동차 관련 이전 문제는 이제 무수한 논의들이 있었더라고요. 언론 기사 검색하니까. 그러나 이제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론하면서 시민 어떤 공론장에 다시 등장시켜가지고 아까 우리 김동모 원장이 말씀하셨던 광주의 멋진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아차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정확히 4시 2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